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국문과 교수 신동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숲자원의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순천 용계산 숲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용계산과 구랑실, 숲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예, 앞서 윤순진 선생님께서 숲 해설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순한 해설사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숲 해설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순서는 먼저 순천 사람들의 숲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용계산 지역 숲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숲 생태계는 식물, 인간, 동물, 광물들이 다 어울려서 숨쉬는 곳인데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정서적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또 삶의 풍요를 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전해주는 그런 곳이 숲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과거의 숲은 식량을 공급하고 또 건축, 집을 짓는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생태적인 공간이었다면 현재에는 어떤 공원, 휴식, 이런 어떤 도시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숲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순천 지역의 숲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옛날에 어떤 문헌에서부터 현대 설화 자료까지 쭉 살펴봐서 약 650편 정도의 자료를 검토를 했고요. 또 직접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용계산 인근 지역을 현지 조사를 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숲과 관련되는 그 이야기들, 숲에 관한 인식이 포함된 이야기들 약 30여 편 정도를 좀 골라냈고요. 그것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숲에 관한 이 순천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람을 도와주는 숲입니다. 예, 마을의 어떤 지방에 재앙이 나게 되면 나무에서 먼저 소리가 났다. 나무가 먼저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이 백일홍신이 나와서 이 동네는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환자가 한 사람도 안 났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숲이, 나무가 사람을 도와준다 하는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숲하고 인간이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숲은 사람을 벌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산속에 살던 어떤 사람이 이 돌에서,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데 욕심을 내서 그 구멍을 막 파니까 거기서는 그 뒤엔 어떤 쌀이 나오질 않고 뭐 피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끊는,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나무를 함부로 이렇게 자르니까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집에 어떤 그 아이들이 앓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숲은 그래서 사람이 존중할 때는 사람을 도와주지만 함부로 다루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을 벌을 준다. 이런 것이 바로 숲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순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숲은 보이지 않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힘을 안에 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보면은, 뭐로 표현되냐면, 도깨비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평소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도깨비들이 숲속에 있다가 여러 가지로 어떤, 이 장난을 했다든지, 또 사람을 도와줬다고도 하고요. 밑에 보면은 볼을 막는데 이 도깨비들이 와서 볼을 막아주니까 그 볼은 뭐 날이 가고 세월이 가도 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
근데 바로 도깨비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숲이라는 거죠. 도깨비들은 나무가 변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숲이라는 게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려왔는데, 그래서 도깨비로 또는 산신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이 순천의 이야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숲은, 이 자연 생태계의 하나의 중심이잖아요.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순천 사람들의 숲에 관한 인식입니다. 또 숲은 사람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인지로, 생각, 머리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바로 숲의 힘을 도깨비, 산신령, 호랑이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해온 게 순천 사람들이 전승해온 숲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숲, 사람을 벌하는 숲,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용계산 지역의 숲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용계산 지역을 인근 마을들을 쭉 다니면서 숲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사를 했고, 그 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용계산과 인근 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용계산이란 이름, 용계산을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텐데, 용용자에 닭개자 해서 용계산인데, 용봉이라는 어떤 봉우리와 개족산의 그 개, 두 개가 연결돼서 용계산이 됐는데, 용봉은 당연히 용이 서려 있는 그런 어떤 봉우리일 거고요. 용은 물론 봉우리 땅속에 있는 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계곡 속에 용이 있는 거겠죠. 개족산은 산새가 닭의 발 모양을 다 닮았다 해서 개족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좀 가물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원래 용이 어떤 비를 내리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계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지조사를 진행한 지역들, 용계산 인근 마을들을 지도로 표시한 건데요. 초록색 동그라미 한 부분이 바로 용계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구랑실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신기한 게 개족산이라고 했는데, 개족산은 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국을 설화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 용계산 지역에서 좀 특별하게 저희가 만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금시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시조가 있어서, 금시조가 날아가면은 용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보다 훨씬 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봉에 누름돌로 그 금시조의 기운을 이렇게 눌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계산은 용의 기운과 금시조의 기운이 한데 얽혀있는 굉장히 신령한 산이 바로 용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탐방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마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개족산, 금시조, 다 새들인데, 저희가 정회사가 있는 곳에서 판교리 쪽이죠. 거기서 이렇게 설화수사를 했는데, 한 스님이 여기는 금계포란 형국의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계가, 금빛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이 알은 이제 나중에 알들이 깨면은 또 이제 퍼져나가고 굉장히 좋은 명당이거든요. 그게 바로 용계산에 이런 좋은 명당이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어떤 이런 이 용, 금시조,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 그게 바로 용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용계산에는 바로
편백나무 숲의 기운과 함께 이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땅의 형국 자체도 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숲과 어울려서 우리한테 좋은 힘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탐방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용계산 아래 여러 마을들이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 사시는데 이건 저희가 이 구랑실 마을 그 마을 자연 마을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용계산에는 특히 구랑실이 용계산의 핵심이 되는 마을인데 이 구랑실은 그 안에 자연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구랑실이라는 마을 이름에 대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왜 그런데 구랑실인가? 이렇게 물을 텐데 저희가 들으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굴 안처럼 쏙 들어간 마을이라서 구랑실이다. 또 어떤 분은 이 마을 굴레처럼 둥그렇게 생긴 그런 마을이라서 구랑실이다. 그래서 늑굴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학동이 있고 또 연동마을이 있고 보면 연동마을에는 숲박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 숲하고 긴밀한 연관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탑골이라는 게 학동마을에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500년도 넘은 고려 말기에 그런 어떤 탑 절터가 남아 있는데 바로 이 흥대리 이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탑이 보기엔 저래 보여도 500년이 넘은 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숲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을 역사, 문화 이런 것들도 탐방객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뜻깊은 그런 어떤 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랑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편백나무 숲이 용계산 편백나무 숲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에 관한 건데 사실 이게 워낙 나무가 좋다 보니까 인근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나무를 해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1978, 8년에 커다란 산불이 나가지고 이 숲이 다 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제목들도 사라지고 했는데 그때 나라에서 3년 동안 그 조림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때 이 용계산 지역 바로 구랑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래서 어떤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인근 마을 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나무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 올라서 그래서 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울창한 좋은 숲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땅 파고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정말 땀방울이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숲이라는 거죠. 그건 아마 저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탐방객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더 숲을 소중히 여기고 아마 정성껏 보존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3세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보면은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안다. 이게 바로 마을 주민들의 산 역사인 거죠. 예. 그래서 흥대리 이장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또 전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 직접 인간의 손길로 생명을 불어넣고 울창한 숲을 다시 이뤄낸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어떤 그래서 어떤 아마 그 보답으로 지금 이 용계산 편백나무 숲에서 좋은 테르펜, 피톤치드라고 많이 하는데 테르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나와서 이 어떤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건 옛날 이야기, 전설이나 민담 같은 설화인데요. 이 용계산에도 저희가 쭉 현주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설화들이 많이 전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편백나무 숲인데요. 저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예. 이 보면은 이 용계산 서당골에는 약수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그래서 이 샘물을 떠서 먹었고, 그래서 사실 이건 흔한 일이 아닌데 그 샘의 제사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그 샘제의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용계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약수샘이 흔적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있나 본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샘도 잘 복원을 해서 약수터를 다시 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물, 또 나무에서 그 펼쳐나오는 좋은 기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계산에 호랑이에 관한 전설이 많아요. 50년 전에 호랑이를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재밌는 게 호랑이는 아무나 해치는 게 아니라 배부를 때는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용계산 주민들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호랑이를 옛날부터 산신령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죠. 제가 그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재밌게 들은 게 뭐냐면은, 호랑이는 사람이 호랑이를 앞질러 가면 잡아먹고, 호랑이는 사람이 뒤따라오면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뒤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하나의 자연이거든요. 사람이 자연보다 앞서가면서 자연을 이기려고 하면은 자연은 사람한테 보복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그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호랑이 전설이 이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에 관한 많은 전설이 있고요. 이 호랑이에 대한 체험담인데, 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었으면서도 배가 고팠으니까 먹었겠죠. 그러면서도 이 몸은 이렇게 나무등치 앉혀줘서 이게 누구구나. 그래서 그 누군지를 알아보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는 부득이하게 사람을 잡아먹더라도 그래도 이런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것들을 이렇게 남겨뒀다. 이런 이야기도 용계산 지역에서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산신도입니다. 산신도면은 보면은 이런 하얀 수염 가진 할아버지가 꼭 호랑이를 끼고 있습니다. 인자한 이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호랑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귀여운 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한, 그게 바로 산이고 숲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 속에 산신령과 호랑이와 저 동자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다 숲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계산 쭉 골짜기 따라서 이 산책로를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맑은 물 웅덩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턱소도 있고요, 대리미소, 진소, 용소, 눈썹소, 이름들이 재밌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소의 모양을 본딴 건데, 그래서 따라서 이 골짜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서 탐방객하고 함께 올라가면서 숲에 관한 이 역사, 전설과 함께 바로 이런 소에 관한 설명들을, 이름과 유래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또 탐방객들이 굉장히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 거기 보면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용계산이잖아요. 용이 드러누운 바위도 있고, 용 발대죽 바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눈썹소 같은 경우 이름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 눈썹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름만, 재밌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용소나 눈썹소에다가 명주시를
쭉 거기다 그 집어넣으면 한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안에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뭔가 빠지면은 저 광양으로 나온다. 저 본강으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로 저희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건 겨울에 찍은 사진들인 것 같고요. 이거는 뒤에 보면은 봄, 여름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물이 연결됐다라는 게 에이 말도 안 돼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길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이 옛날 사람들이 쭉 전설로 전해오는 거는 허튼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면, 이 물이 저 안에서 쭉 땅속으로 해서 나와서 다시 땅속으로 쭉 해서 멀리는 강으로 바다로 이어진다. 바로 어떤 이 산의 전기가 그 물속에 그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물과 또 산의 나무의 숲 함께 거기서 이렇게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봄, 여름 쪽에 찍은 소의 모습들입니다. 예, 참 모양이 예쁘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역사인물에 관한 전설 중에 강감찬 장군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강감찬 장군이 이 용계산이 서울 가는 한양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 한양을 가는 길에 이 용계산 지역을 지나다가 강감찬 장군이 남긴 자취들이 여러 가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칡을 딱 치워가지고 저리 가! 왜 길을 막니? 해가지고 칡을 치웠더니 그때부터 칡이 거기를 이 길을 막지 않고 옆으로 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재밌는 게 참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개, 판교 쪽으로 가는데 참개가 강감찬 장군을 중요한 곳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이 놀라가지고 에이 이놈 버릇없다 해가지고 쭉 고개 넘어 구랑실 쪽으로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판교 쪽에는 참개가 싹 없어지고 이 구랑실 마을 쪽에는 참개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판교 쪽에는 참개가 없고 구랑실 쪽에만 있다고 하잖아요. 예,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전설인데, 그 이야기를 재밌게 잘 해주시면은 탐방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방공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 참개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 참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길 위로 이렇게 참개 길도 내고, 그래서 참개들도 여기서 생태적으로 많이 살 수 있게, 그래서 탐방객들이 참개도 구경할 수 있게 하면은 아마 더 좋은 이 마을, 좋은 어떤 탐방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예. 산속, 숲속에는 수많은 도깨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계산 지역에도 많은 도깨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깨비랑 씨름한 이야기. 예, 저녁에, 밤에 산길을 넘어오다가 도깨비가 어떤 장정이 와서 나랑 씨름하자. 밤새 씨름을 했는데 겨우 눌러가지고 그 사람도 장사였나 봐요. 겨우 도깨비를 해가지고 딱 어떤 그 나무에다가 막 묶어놓고 왔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가보니까 썩은 나무 토막이 묶여 있었다. 무슨 뭐 빗자루가 묶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분명히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도깨비 이야기들, 저희가 이렇게 채집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들으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 탐방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이것도 용계산 지역의 체험담인데, 어떤 사람이 이 묘지 가다 말고 갑자기 논에서 막 혼자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해가면서 막 계속 혼자서 이렇게 뒹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보여? 지금 도깨비가 공격해서 계속 지금 도깨비랑 싸우느라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나 뭐 그 밖에 이런 도깨비 관한 전설 민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숲길을 지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도깨비 이야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이 해주시면은 이 찾아온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공동묘지 근처에 도깨비가 많았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깨비들 알고 보면은 나무였던 경우가 많아요. 또 부직갱이도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또 빗자루, 또 썩은 나무 둥치, 이런 것들이 도깨비가 됐다는 거죠.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였다는 경우가 많은데 나무가 다리가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깨비하고 나무, 숲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숲속에 도깨비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 숲속에 이런저런 도깨비들이 숨어 있는데, 예, 그래서 보면은 도깨비 중에 그 진짜 무서운 도깨비, 진짜 힘이 센 도깨비. 어떤 도깨비냐면은 커다란 도깨비가 아니라 작은 도깨비,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가, 그게 정말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옛날 이야기에서 거인보다 난쟁이가 힘이 더 세요. 도깨비 난쟁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힘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이런 이 산속에 있는, 숲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도깨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센 작은 거인과 같은 그렇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도깨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희 연구팀이 연구하고 있는 테르펜입니다. 피톤치드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물질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테르펜이라고 하는데요. 그 테르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런 생화학 물질인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힘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 몸속에 침투하면은 유해물하고 싸워서 그걸 물리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예. 보면은 호랑이나 산짐승보다도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데, 사람들이 생태계를 깨트리면은 그 바이러스가 생겨나는데, 숲을 살리고 키우면은 거기서 거꾸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르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도깨비. 저희가 테르펜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작은 도깨비, 테르깨비, 이런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로 이런 아까도 나왔지만 치매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 테르펜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바로 용계산, 편백나무 숲에 이 테르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그 안에 그게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게 테르펜들 나나 봐요. 이 마을 주민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숲을 가꾼 거를, 우리를 살게 해준 거를 알아서 그런지 많이 거기서 열심히 살면서 힘을 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무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도깨비 군사,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문사들이죠. 예. 보면은 저 요즘에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 보면 산속에 사는데, 보면은 생활 환경도 도시보다 좋지 않고 하지만 다들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도깨비들, 테르펜, 그게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다.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녀보니까 여기 구랑실 마을 주민들도 다 건강하시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예. 그래서 바로 이 테르펜의 주인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테르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이 이게 테르펜 화학식에다가 우리 딸내미가 거기다 눈하고 입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도깨비처럼 만든 겁니다. 예. 귀엽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도깨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편백나무 숲에 여러분들이 탐방객들이 이렇게 안내해서 들어갈 때
자,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마음껏 호흡하세요. 저기, 저 약수는 사람을 살리는 약수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면서 또 한번 그때 이 도깨비 친구, 테르펜 이야기도 잠깐 해주면서 이 용계산 숲이 테르펜이, 한반도 어디보다도 좋은 테르펜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도깨비 친구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뭐, 인사말이 여러분들이 찾아서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면은 아마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테르깨비, 안녕? 안녕? 고마워. 우리한테 맑은, 기운 전해줘서 고마워. 힘차게 활동해서 이 지구의 건강을 지켜줘야 돼. 우리도 이 소중한 용계산 치예숲 고이고이 잘 지켜줄게. 안녕. 예. 그렇게 어떤 함께 테르펜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숲, 어떤 그 탐방. 바로, 여러분들이, 마을주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용계산 기적의 숲에 어떤 이 얽혀있는 스토리들을 쭉, 펼쳐내는, 숲 해설사를 넘어서 숲 스토리텔러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